자, 교재 확인할게요. 무효행위, 일부 무효부터 봐야 되네. 자, 일부 무효가 14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있죠? 법조문. 이건 법조문만 하면 돼요. 그게 내용이 양거래 1번 전부 무효 원칙. 그래서 첫 번째 줄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 이렇게 외우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하지만 예외. 그러나 전 나머지 부분은 사고 싶어요 라는 당사자의 두 번째 줄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법조문에 별 3개 하시기 바래요. 법조문에. 자, 유동적 무효 개념은 아까 봤고. 자, 무효행위 추인으로 갈게요. 한 장 넘기시고 두 장 넘기시고 146페이지. 146페이지 왼쪽 밑에 목차, 큰 목차 4번 파란색 무효행위 추인 찾았어요? 그러면 이 법조문의 왕별을 박아요. 별 3개 박아요. 이 법조문을 외웁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이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고, 그러나 예외 의사표시 동내 무효의 경우에는 당사자 갑과 을이 통정의표시 무효임을 법조문하고 있어요. 알고 추인했다면 뭘로 봐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걸 외워요. 그러니까 새로운의 동그라미를 빵 쳐놔. 여기서 그렇구나. 추인한 때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 체결했구나. 소급하지 않겠구나. 여기서 소급하지 않는다를 끄집어내야 돼요. 자, 추인이란 항상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우리 유효로 만들어 봅시다 하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무효인데 유효로 하자 이런 의사표시 개념이고. 오른쪽 자, 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요건에 오른쪽 2번 양글 2번 요건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반사회 법률행위, 세 번째 줄 불공정 법률행위, 그 다음에 오른쪽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이 세 가지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같은 말로 나와요. 같은 말. 둘 다 나와요.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오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별 3개. 자, 목차 바뀝니다. 양거래 3번 밑에 오른쪽 밑에 효과. 자, 동그라미 1번 법조문 그대로 나온 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줄 법조문이고, 다만 두 번째 줄 당사자가 통정의표시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이때부터 유효 비소급적 추인이란 괄호 열고 닫고가 있죠.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위에 여백에 적어요.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아니야. 이건 판례야. 그 위에 적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그 위에 여백에 소급효가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효 없다. 왕벽. 여백에 적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 X.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으로 이렇게 끌고 와요. 새로운 위로 끌고 와서 소급하지 않는다. 이유. 새로운 법률행위 한 걸로 법이 보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는 거예요. 왕별. 여기가 왕별이에요. 소급효 없다. 자, 다 됐어요. 이제 취소할 거예요. 이제 교재는 정리됐고, 결국 교재는 자 봐봐요. 여기 판서에 있는 내용만 하면 이게 입문서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판서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제 요약집에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는 요약집에 있는 내용만 달달달 하면 돼요. 결국은 기본서는 2월까지만 잠시 보는 거예요. 잠시. 그 뒤로는 안 봐도 돼요. 기본서. 이 두꺼운 기본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 없어 진짜. 제 요약집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그것만 해도 넘쳐요. 그것도 여러분들 1년 동안 소화 못 시켜요. 그래서 특히 노란색 박혀있죠. 판서. 판서를 잘 봐. 무효행위 추인에서 시험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 진짜요. 이거밖에 없어. 이게 전부예요. 자, 취소. 취소라는 거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 갑이 아파트를 한 채 팔았는데 어린 놈 17살짜리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지.
그다음에 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었어. 또 이 매매계약할 때 을로부터 상대방부터 사기나 협박, 강박을 당했죠. 그러면 우리 법은 일단은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해. 일단은 유효. 하지만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세요. 유효지만 취소로 날릴 수 있는 힘을 줘요. 취소권.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갑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왼쪽 놈이 취소권자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취소예요. 취소라는 것은 개념. 일단은 유효야. 그런데 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를 쏴버리면 효과 무효로 변해버려. 자,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무효가 돼요. 취소 효과는 무효예요. 취소도 날리는 거예요. 취소로 저 계약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중요한 거. 계약은 항상 언제예요? 5월 1일. 그런데 취소는 언제예요? 7월 1일. 그러면 갑이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자, 분리되는 거 싫어하다겠죠? 유효, 무효 분리시키는 싫어. 이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처음부터 소급시켜요.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소급하고 같은 말이에요. 계약 체결한 대로 거슬러 올려 처음부터 무로 날려버려요. 처음부터. 취소든 나중에 계약법에서 해제든 다 소급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로 날려서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걸로 만들어요. 없는 걸로. 자,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딱 세 가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자, 동네가 제한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죠? 법률 행위 동네. 동네가 달라요. 착오, 사기, 강박은 어디 동네요? 의사표시 동네요. 첫 번째 동네 법률 행위,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 그래서 효과가 달라요. 나중에. 동네가 달라서. 이건 이따 할 거고. 취소라는 것은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예요. 취소합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에게 취소해야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 그런 게 이제 세트로 뜨죠. 자, 취소에서 배울 목차예요. 취소권을 봐야 되고, 두 번째가, 갑이 그래요. 개념만 한 번만 들어봐요. 갑이 취소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어린 놈, 제한능력자 17살짜리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을한테 그래요. 내가 미성년자 해당돼서 이 계약, 당신과 이 계약을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을게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에요. 앞으로 더 이상 추인한 말 안 나와요. 총칙에서 추인은 세 군데만 나와. 첫 번째, 목차 순서예요. 대리. 목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인이 좀 전에 봤던 무효행위 추인. 세 번째 추인이 무효 다음 목차가 취소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데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1월달 나중에 할 거고, 마지막으로 하염없이 취소할 수는 없고요. 법이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하세요 해가지고 법조문을 둬요. 그래서 취소권 행사 기간에 관한 단기 소멸 법조문, 오늘은 여기 할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취소권. 자, 취소 파트 149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첫 번째 배울 게 취소권입니다. 취소권. 자, 취소권자를 볼 거예요. 취소권자. 이거 법조문 그냥 보면 돼요. 자, 법조문 봐봐요. 법조문이 거기 목차 2번. 일단 의 봐볼게요. 의. 양글 1번. 취소란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소급 무효로 날려버린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자, 읽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그렇구나. 일단 유효인데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 소멸시켜버리는
의사표시를 말하는구나. 일방적. 그러니까 취소권은 형성권일 거고 의사표시 하나니까 단독행위일 거고 상대방에게 취소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런 게 나오면 다 그래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양거 2번.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는 딱 3가지. 첫 번째, 제한 능력. 두 번째, 차고. 세 번째, 사기 강박. 자, 교재는 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3개 중 사기 강박에만 고딕이 있을까요? 3개 다 똑같은데. 3개 차라리 제한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이 교재 고딕을 믿지 마세요. 중요하다고 고딕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 기출 30일에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쉽게 나온 지문일 뿐이에요. 최근 기출 30일에가 사기 강박이었어. 그래서 사기 강박에 고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실 때 굵은 고딕이 있다고 해서 중요해서가 아니라 최근 기출은 그냥 고딕을 다 박아버렸더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최근 기출 기준으로 고딕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중요도에 따라 고딕을 해야지. 그러니까 셋 다 중요하다고. 기초야, 기초.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게 민법이 정한 취소사예요. 됐어요. 자, 나머지 것들은 보지도 마세요. 자, 취소권자 이제 갈게요. 취소권자 법조문. 이거 법조문 그대로 하면 돼요. 자, 법조문 볼게요. 법조문 제목이 법률행위 취소권. 자, 즉 취소할 수 있는 놈 자자예요. 제가 자꾸 놈 하죠. 강의 중에. 욕 아니에요. 놈 자자. 저는 한글을 사랑해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법은 취소권자를 이렇게 딱 픽스시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누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놈. 제한능력자. 자, 가요. 제한능력자는 스스로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7살짜리, 5살짜리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 혼자서. 부모 동의 필요 없어. 좀 이따 나와요. 두 번째, 차고 의사표시 한 자. 사기 강박 의사표시 한 자. 이렇게만 밑줄 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다. 차고 의사표시 한 자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 의사표시 한 자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세 놈 나왔어요.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 그의 대리인. 자,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 한 놈, 두 놈, 세 놈, 대리인 네 놈, 승계인 5놈. 5놈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취소권자를 이렇게 규정해 놨어. 그러면 이 법조문을 정리한 게 이거예요. 자, 봐요.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 의사 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법에서 말한 대리인은 여기가 중요해. 법정 대리인을 말하지, 임의 대리인은 따로 갑이 을에게 네가 취소까지 좀 해줘. 이와 같은 특별수권을 해주지 않는 한 임의 대리인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따로 취소 좀 해줘. 이런 특별 권한을 주지 않는 한 원칙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승계인. 승계인은 우리 배웠죠?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 누구예요? 상속인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법조에 말하는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은 누구? 매수인. 첫 번째 나 권리변동. 거기서 혹시 배워요? 이전적 승계 콕 집어서 넘어가요. 매매. 특정 승계. 아버지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돼요. 포괄 승계. 둘 다 소유권이 이전되죠. 이전. 그중 나온 단어가 매수인을 특정 승계인. 아파트 한 채만 샀죠? 콕 집어서 승계했다.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누구? 갑 다시 상속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10채 건물 포괄적으로 쑥 느낌 포괄적으로 쑥 포괄 승계인 상속인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한 취소권자는 자,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대리는 법정 대리인, 그 다음 승계인.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노란색이죠. 얘는 나오긴 나오지만 정답지문 아니에요. 흘러가요. 이놈이 정답지문이요. 제한능력자 17살짜리 미성년자도 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다 나와요. 단독으로가 무슨 말? 부모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자, 봐봐요. 17살짜리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고 해야 돼. 근데 동의 없이 했을 때 이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 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취소도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예요. 원래 미성년자가 취소와 같은 법률 행위 할 때는 원칙대로 부모 동의를 원래는 받아야 돼. 어린 놈이 취소라는 법률 행위 할 때는 부모 동의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취소만큼은 부모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요.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이유. 법이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규정해놔서 그래요. 법이. 그래서 제한능력자 17살짜리 5살짜리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부모 동의 없이 취소만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만큼은. 나중에 추인은 또 안 돼. 부모 동의 있어야 돼. 그래서 그쪽도 잘 나오고 여기도 잘 나오고.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추인. 추인할 때는 부모 동의 원칙대로 받아야 돼. 근데 취소만큼은 법정적인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도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 혼자서. 이게 예외라 잘 나오는 거예요. 예외. 법이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규정을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별세개예요. 제한능력자는 비록 어린 놈이라도 취소만큼은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해놔서 이유까지. 자, 이제 취소 상대방. 법조문 되게 쉬워요. 근데 되게 잘 나와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는 누구한테 하래요? 그 지 상대방에 하래요. 취소 상대방은 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자, 법을 잘못 만들었어. 확정된이에요. 확정된. 상대방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가장 쉬운 지문이지. 자,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정답 지문으로 박혀요. 이건 장난했죠. 이건 그냥 그대로 나오고 흘러가는 걸로 나오고 조금 장난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걸 봐요. 을이 등기가 돼 있어서 병이라는 삼자한테 또 매매로 팔아요. 자, 병에게 등기까지 을이 넘겨줬어.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또 병한테 되팔았어요. 항상 당사자 아닌 제3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자, 아직 팔기 전이라면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하란다는 얘기예요. 지 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해라 이거예요. 취소의 상대방은 지 계약 상대방 을에게. 문제는 이제 여기야. 을이 병한테 판 후 갑이 취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 있을 때는 을한테 취소하는 게 명명백백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병한테 아파트가 가 있을 때는 갑이 혹시 현재 지 아파트 등기도 받고 얘가 살 수도 있겠죠? 병한테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갑은 을한테 취소할까요? 이 병을 전득자라고 해요. 한 달이 건넌 놈. 전득자 병에게 취소할까? 한 놈이 더 태어났을 때 갑은 취소를 을한테 한다, 병에게 한다. 전득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을한테 하는 거예요. 지계약 상대방. 자, 이유. 갑은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갑은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갑을 간 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을 갑이 취소하는 거예요? 지가 한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해야지. 남의 계약을 갑은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취소 대상은 지 계약이야. 그러니까 지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하고 병한테는 찾아가는 거예요. 취소로 날리고 병에게는 이 취소 효과를 주장하는 거지. 취소의 상대방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득자에게 취소하는 게 아니다. 이걸 장난쳐요. 이 경우 갑은 전득자인 병에게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X지문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 취소의 상대방은 거래가 한 사람 더 생겼을 때 이걸 그대로 외우면 돼요. 법률행위에
계약이죠. 직접 상대방.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나면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계약 상대방? 의뢰게 해라. 쉬워요, 쉬워요. 되게 쉬워.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법조문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해라. 그냥 그대로 나오고 3번 나와 3번. 자, 사람이 병이 태어났어.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 취소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 의뢰게 해야지. 전득자인 병에게 취소하는 건 아니다. 이놈을 장난쳐. 전득자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갑은 을하고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지계약 상대방,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하는 거지 한 달이 건넌 병이 취소 상대방이 되는 건 아니다. 기억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취소 효과.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이 조문이 6번 나왔어요. 6번. 이거 그대로 6번 나왔어. 그대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무효래요? 법이? 처음부터 취소하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무효. 여기 있네, 여기. 처음부터 7월 1일 날 취소했지만 이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5월 1일자로 처음부터 통일시킵니다. 아예 없는 걸로 처음부터. 소급. 법조문대로 처음부터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처음부터 소급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가 더 잘 나와요. 법조문이라. 자, 그러면 저기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자, 상대방이 아니라 이제 효과를 할 거예요. 효과를. 여기는 지우고. 취소 사유가 3가지예요. 3가지인데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자, 병한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취소하고 병에게 찾아간다겠어. 자기 아파트 되찾아야 될 거 아니요? 갑은 등기도 말소시켜야 되고. 문제는 취소 사유 3가지 중 첫 번째, 제한능력을 이유로 갑이 취소했어요. 자, 을이 병한테 팔아서 이놈이 선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이 삼자라고요. 선이 병이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비록 병이 선의의 삼자라 하더라도 이 취소로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저기 있죠?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절대적 취소야. 법률행위 동네죠?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취소 사유가 착오사기 강박이라면 이 경우에는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 이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래서 제한능력 취소는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는 절대적이니까 다 3자에게 취소 효과를 들이대. 취소 효과가 뭐예요? 무효잖아, 무효. 그러니까 취소되면 이 매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하고 똑같은 효과,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하고 절대적 무효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모든 3자에게 다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착오사기 강박 취소는 법조문에 따라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 다 한 거예요. 한 거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은 다 나와요. 이 두 놈이 잘 나와요. 취소는 이게 더 잘 나와. 여기서 넘버원은 이놈이에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소급효가 있다는 거. 어떤 것을 소급하고 어떤 것을 소급하지 않고 그걸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각계격파하는 거 하나씩. 무권 대리 본인 주인은 소급 유효 이렇게 외우시고 무효행위 주인은 의사표시 동네 무효만 주인이 가능하다. 통정의 표시. 우리 법은 이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 새 계약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지 소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취소는 다시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된다. 하나씩 하면 나중에 쉬워요. 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선의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들이댈 수 있다. 절대적 취소니까 법률행위 동네니까.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차고사기 강박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둘만 무효. 선의 3자에게는 유효로 바뀌어버려. 유효로. 상대적 취소. 뭐 이런 단어들 하자니 시험 안 나와요. 동네에 따라 많은 결과가 다르니까 민법은 제가 자꾸 동네 강조하는 게 동네에 따라 있다 없다가 반대가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 동네하고 의사표시 동네는 완전히 반대야. 반대. 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받은 건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갑은 혹시 을로부터 매매대금 5억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취소하고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받은 돈은 돌려주고 우리 건물이 갖고 있다. 건물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주고 그래서 무효의 효과가 그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취소 다 했어. 취소의 기초예요. 기초. 자, 취소. 이제 교재 확인할게요. 149페이지 오른쪽 취소 1번 목차 의 양거래 1번 취소란 일단 이거 했구나. 여기까지 했고 취소권자. 자, 목차 봐봐요. 양거래 1번부터 승계인까지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 한자, 대리인, 승계인 목차 맞죠? 이게 상상. 자, 내용으로 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제한능력자 첫 번째 줄 고딕. 제한능력자 17살짜리 미성년자 생각하시고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위에 단독으로 위에 적어요. 법정대리인 동의 X.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없다. 혼자서 단독으로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취소할 수는 있다. 두 번째 줄은 보지도 마시고. 자, 차고사기 강박은 내용 없고 대리인 첫 번째 줄 법정대리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 아버지도 취소할 수 있고 17살짜리 지도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쪽에서 취소한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17살짜리도 지가 혼자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아버지, 부모,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그 제한 능력자 쪽은 부모님도 을 찾아가서 취소할 수 있고 17살짜리가 을 찾아가서 혼자서 취소할 수도 있고 제한 능력자 쪽이에요. 자, 그래서 법정 대리인. 자, 더 잘 나온 게 오른쪽이에요. 그러나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을 별도로 따로 수권받지 않는 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없어요. 임의 대리인은 지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는 본인하고 상대방 갑병이죠. 그래서 당사자 아닌 자는 취소 해제로 날릴 수가 없어요. 따로 수권받지 않는 한. 이게 꽤 잘 나와요. 임의 대리인은 따로 수권을 받지 않는 한 취소 해제권이 없습니다. 해제권도 없어요. 자,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모두를 포함해요. 자, 포괄 승계인 밑에 적어요. 이게 나왔으니까 상속인. 그래서 항상 포괄 승계인은 누구? 상속인밖에 없어 우리 시험에는.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앞으로 봐봐요. 갑이 있고 제가 상속인은 갑 다시라고 하죠. 그러면 갑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어. 그러면 차고 의사표시 갑은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하기 전에 갑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갑 다시가 상속받았겠죠. 그러면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느냐 질문이 뜨면 제가 왜 상속인을 을병으로 하나 갑 다시라고 한 줄 알아요? 다시 띄워봐. 똑같아. 갑이야. 그러니까 상속인은 다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고정돼 있어. 상속인은 내가 아버지야. 그래서 갑 다시가 갑이요. 다시 띄워. 그러면 갑이 죽기 전에 취소권이 있었죠. 그리고 상속인도 아버지니까 상속인은 그대로 취소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되게 쉬워요. 상속인은 별도의 3자가 아니다. 아버지랑 동급이에요. 법은 동급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상속인이 뭔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이 나오면 그냥 다 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갑 다시 띄워버려. 나는 아버지 갑이다. 똑같아. 오케이. 넘깁니다. 취소 상대방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그게 첫 번째 줄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첫 번째 줄 안 나와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이제 내용 봐요. 예컨대 두 번째 줄. 자, 갑이 을을 사기로 부동산 을에게 처분. 그런데 을이 다시 삼자 병에게 처분. 사람이 한 놈 더 늘어났죠.
갑을병. 자, 그러면 누가 여기서 취소권자가 돼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당했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갑의 매매계약인데 상대방 을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사기당한 갑이 취소권자가 돼. 그런데 우리 병한테 한 달이 건넜죠. 그럼 갑은 취소를 을한테 해라. 전덕자 병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취소권자인 갑의 취소 상대방은 누구? 을. 우리 시험은 전덕자 이 세 글자로 떠요. 양수인 이 세 글자로 떠. 전덕자나 양수인 병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병까지 거래가 한다는 경우 취소는 법률행위 거기다 적어놔요.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을 이렇게 적어놔요. 지계약 상대방이야. 질환계약한 직접 상대방 을에게 갑은 취소하는 거지. 한 달이 건넌 전득자도 적어놔요. 전득자에게 취소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는 장난쳐. 병에게 하라고. 장난치니까 별 3개지. 여기가 별 3개. 법률행위 직접 상대 을, 병 아니야. 같이 하셔야 돼. 전득자 아니요. 질환계약한 을한테 지들이 체결한 계약을 갑이 취소하는 거지. 병 아니야. 병 아니야. 별 3개. 오케이. 자, 취소 효과 이제 오른쪽 목차 갑니다. 6번.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첫 번째 줄 그대로 나와요. 6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 거슬러 올라가죠.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무효로 본다. 자, 다음은 1호로 할 거고 밑으로 내려와요. 소급 무효 있죠. 그래서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도 나오고 주로 처음부터 무효된다. 저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처음부터 무효니까 첫 번째 쪽 오른쪽 고디 즉 취소한 그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거요. 이렇게 장난쳐. 취소하면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X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고요? 처음부터 이 네 글자가 떠야지. 갑이 취소한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X 제가 X는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만약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 지문이 뜨면 무효가 된다로 해야지. 그러면 아니지 나 여세 처음부터 이렇게 사선을 긋는 거예요. X 앞으로 나중에 지문 공부할 때 틀린 파트 X 지문은 틀린 부분에 이렇게 빗금으로 사선을 그을 거예요. 1년 내내 저랑 같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면 이 지문은 X 지문인 거예요. 그러면 봐요. 1번 2번 1번은 몰라. 물음표 나왔어. 근데 2번이 다음 선에 틀린 것은 물었는데 2번 지문에서 취소하면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아, 아닌데.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는데 너 X구나. 사선 긋고 3, 4, 5번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야 돼요. 정답 지문이 나오면 다음 지문 3번, 4번, 5번 지문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 만약에 이걸 긋지를 못했다. 물음표가 나왔다. 그러면 읽어야지. 또 3번 가야 되고 4번. 하지만 정답 지문이 옳은 지문이든 틀린 지문이든 정답 지문이 나오면 그 다음 지문은 안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5개 다 읽어보고 5개 중 찍어봐야지.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절대 80분 안에 100분 안에 2과목 못 풀어요. 학교론도 마찬가지. 모든 과목은 정답 지문이 나오면 다음 지문은 안 읽는 훈련을 나중에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OT 때 그랬죠. 하나를 알더라도 어떻게 알자? 정확히 알자. 정확히. 5개 지문 중 정답 지문이 앞에 1번, 2번, 3번에 뜨는 게 60%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60% 확률이에요. 5개니까 20%씩이죠. 반드시 배열을 해요. 1, 2, 3, 4, 5번 정답 지문 골고루 배열한다고. 그러니까 1번, 2번에서 정답 지문이 나오는 게 무려 40%야. 40%. 그래서 정해진 100분 안에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5지문 다 읽어가면서 정답 체크하면 절대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래서 정답 지문이 나오면 여기에 사선을 딱 긋고 처음부터야 X 날리고 정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딱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 계속 풀어야 돼요. 모든 과목. 그러려면 정확히 알아야지. 확실히. 그래서 쉬운 파트는 정확히.
X? 이거 날려야 돼. 사선. 이걸 그을 수 있으면 이 지문이 내게 된 거야. 취소하면 처음부터. 취소한 때 너 X. 오케이. 여기 별 3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법조문 첫 번째 줄이 별 3개요. 처음부터 주로 잘 나와. 자, 부당이득 반환, 목차, 양거래 2번. 무효 효과죠? 서로 받은 건 돌려주세요. 제목만 보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자, 목차 밖에 양거래 3번, 선의 3자 보호. 자, 두 번째 줄부터 합니다. 고딕부터 합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줄, 차고사기 강박 취소는 의사표시 동네. 의사표시니까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같이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제한 능력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제한 능력자 지문이 나오면, 제가 그랬죠. 제한 능력자 지문이 나오면 이놈한테 유리한 지문이 떠야 돼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나오면 어떤 지문이 떠야 된다? 이놈한테 유리해야 돼. 불리한 지문이 나오면 X 지문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했죠. 그러면 아무리 3자가 선이라도 이놈을 위해서라면 이놈은 무조건 들이댈 수 있어야 돼. 제한 능력자는 소원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아닌데 제한 능력자 보호해주는데 우리 민법은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지문이 뜨면 무조건 이놈한테 유리한 지문이면 맞는 지문. 이놈한테 제한 능력자가 뭔가 할 수 없대. X 지문이 할 수 있어. 우리 민법은 어린 놈을 보호해줘요. 미성년자를. 그래서 미성년자 포함한 제한능력자는 다 좋은 지문이 돼야 돼. 좋은 지문.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절대적 취소, 선의 3자 대항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훈련하시고 그래야 절대적 무효에 연결되니까. 절대적 무효, 너는 법률행위 동네구나. 제한능력은.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니까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시고 두 번째 방법. 그래, 제한능력자라고 너는 무조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너한테 좋은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일 거야. 이건 찍는 거고. 찍을 거예요. 공부해서 그냥 확실히 할 거예요. 확실히 하는 게 낫지. 찍는 건 마지막 방법이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로 해요. 절대적 취소. 모든 3자, 선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제한능력자는 대항할 수 있다. 여기가 별 3개예요. 오케이. 다 했어요. 이제 조건 기한 갈 거예요. 조건 기한은 자, 우리 새로운 기분으로 10분간 쉬고 합니다.